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주말간 잘 못 쉬셨겠죠? 네, 마음이 코인이 많이 갑자기 심란하실 것 같아요. 네. 떨어져가지고 제가 주말간 긴급 라이브라도 켤까 하다가 아, 근데 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박스권 아래로 뚫고 떨어졌으면은 요 박스권 아래로 뚫고 떨어졌거나 뭐 이러면야 제가 좀 긴급 라이브를 켰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박스권 아래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요게 지금은 확실해졌는데, 지금은 요 아래로 떨어진 게 확실해졌는데 주봉 마감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뭐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사실 뭐 그냥 꼬리 달고 위로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 주봉 관점에서.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 라이브 하면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네. 혼란스럽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막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뭐라도 말씀드리고 이제 하면 좀 괜찮은데,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 뭐 말했던 시나리오 내에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기 좀 그래서 일단은 긴급 라이브를 안 켰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여기 뭐 갑자기 뚫고 떨어진다거나 뭐 여기 박스권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했으면 켰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요새는 라이브를 거의 안 했는데 긴급한 상황에만 하는 쪽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뭐 사실 지금 비트는 어쨌든 그 저희가 봐놨던 그 횡보하는 데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크게 타격이 없긴 한데 이제 알트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 여기 네. 원화 차트로 보면은 더 안 빠졌어요. 김프 끼면서 김프가 한 4% 정도까지 빠지다가 네. 지금 김프가 다시 한 7, 8%는 되지 않았나? 8%네. 네. 그래서 김프가 다시 끼면서 그 원화 차트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이쯤 와 있어요.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삼각수렴 하듯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프가 낀 것도 낀 건데 원화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예, 환율이 확 올라가면서 맞아, 그것도 그것 있다.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긴문 라이브는 좀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도 할 얘기 없는 거냐라고 하면 주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이 뚫린 게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다음번 추세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파동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문의 주신 분들도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솔라나야말로 그냥 알려드렸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매수는 분명히 제가 이제 적립식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네트워크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이 이유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영상도 올라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많이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솔라나도 일단 봐드리긴 할 건데, 일단 비트 보고 솔라나도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은 따로따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영상 먼저 요거 올라가고 나서 이따가 밤에나 솔라나 영상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2개가 올라가는데 뭐 저희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2개나 올려도 되는지. 근데 뭐 2개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분산되거나 이러면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지 뭐. 네. 자, 일단 비트코인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저랑 김프로랑 둘 다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면은 하고 나서 내가 빼먹은 거 있으면 네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네. 해서 이제 선형 차트랑 주봉 차트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로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뚫렸었고, 그렇죠. 로그 차트는 뚫렸는데 선형 차트는 안 뚫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선형 차트로 봐도 일본 관점으로 봐도 뚫렸고 주봉 관점으로 봐도 뚫렸고, 그래서 이 정도는 뚫렸다 봐도 되고, 그래서 이게 뚫렸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얘까지 갔다가 반등할 여지가 꽤 높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뭐 옆으로 기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요 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파동 카운팅을 좀 체크하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파동 카운팅으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A, B, C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가 1, 2, 3, 4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너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361.8까지 떨어지면은 53,70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23.6%까지 떨어지면 한 55,50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요 정도 라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로는 뭐 476.4%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한 54,000, 3,000 한 요 정도까지를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갔다가 한번 아래로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조금 무난합니다. 네, 해서 이렇게 저점 뚫었을 때 애들 개미들 한번 털고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게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반감기 껴가지고 하락을 하고 반감기 이후에 횡보하면서 조금 움직이다가 저점 한번 깨주고 나서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반감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예상이지. 네. 예상이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냥 바로 V자 반등할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지 사실. 그렇죠. 모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들이 많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요 정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치면은 그 일본 볼린저 반드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 하단선을 터치했거든요. 하단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근처까지 가거나, 그럼 지금도 사실 조금 반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정도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웬만하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가 깨진다라면 75,000 정도는 뚫고 올라와줘야지 확실히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높지만 네, 뭐 그냥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요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올라갔을 때 애매하게 한 7만에서 72,000 정도까지만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엔 어떻게 보세요? 이상한 조정? 아니 근데 나는 그렇다라고 치면은 네. 애매하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네, 그쯤 되는 그러면 상태. 이렇게 A, B, C로 끝난 거지. 그냥 그렇게 끝난 걸로요? 끝난 거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래도 얘를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도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미 여기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뚫는지 안 뚫는지가 중요하고, 안 뚫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뚫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간다. 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요걸 제외한 시나리오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매매 전략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그냥 뭐 하면 존버해도 괜찮다. 다만 여기까지 떨어질 걸 생각해두고 여기서 버텨야 된다. 멘탈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조정까지 생각하고 적립식으로 해라 였죠. 네, 근데 야 뭐 여기서 너 때문에 샀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어떡할 뻔했어요. 너 때문에 못 샀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맨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존버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올라가거나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가격 위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존버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이렇게 떨어질 거 요때 멘탈 털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 매수할 거를 좀 노리고 계신 분들, 저도 그런 거죠. 있는 현금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코인 비중이 50%가 넘고, 네, 요 있는 현금 가지고서 살려고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신 분들 한번 노려보시고, 근데 여기까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조정까지 커버될 정도로 적립식으로 매수했으면 좋겠다 였고, 그 매매 전략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매매 전략이에요. 죽어도 매매 전략이에요. 죽어도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발 요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뚫렸을 때
뚫릴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사실 요때 뚫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잖아. 요때. 그렇죠. 네. 예, 요때 쾌재를 불렀습니다. 살짜리를 주는구나. 주는구나. 음. 살짝 주는구나. 그리고 예상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구나. 아, 그렇죠. 시나리오는 확실히 더 확실해진 거니까.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에서 올라간다라고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시나리오가 꼬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빨리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뭐 로고 차트로 봐가지고 요게 어쨌든 요번 불장의 생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요 라인이 요번 불장의 생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걸 계속 요 정말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2025년 3월 정도에 여기서 만나면 여기가 한 18만 달러 한 요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를 타고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뭐 한 26만 달러 뭐 한 30만 달러 찍고 한 요 정도에서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간, 구간, 그 다음에 타이밍, 그 다음에 목표치 이런 게 좀 부합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랑 무조건 똑같이 간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과거랑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좀 대응하는 차원으로 가져가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졌다. 시나리오상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야 살짜리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초보는 좀 벗어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는 뭐 물론 뭐 제가 뭐 고수라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초보 티는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살짜리 준다고?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매 전략을 잘 지키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매 전략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사실 별 타격이 없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놨으니까 존버를 해도 퍼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가 없어야죠 사실. 그렇죠. 타격이 없어야죠. 그리고 정리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사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래 자리에서 사는 걸 타이밍 포인트 잡고 사는 걸 노리시는 분들은 요번에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매매 전략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근데 샀다가 이제 물렸어. 그러면 그냥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요 아래에서 또 손절하고 또 퍼지가 여기 지킨다 그랬는데 요거 사실 뭐 살짝 뚫고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럴 때 또 손절해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안 그러면 갑자기 뭐 유튜브 갑자기 접겠다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제 말은 이제 제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물론 뭐 포트폴리오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접어도 계속 이제 해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능력치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그 5만 요 78.6%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를 0으로 하고 요 비트코인을 완전 바닥을 여기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100%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한 78.6% 자리가 한 54,000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54,000이 우연찮게 361.8자리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랑 김프로가 예상한 대로만 생각해보면 위로 올라가는데 127.2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127.2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쵸? 고점을 살짝 뚫긴 뚫었지만 117.2까지는 못 올라가고 78.6%까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금 차트랑 똑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거는 하나가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고점을 딱 돌파하려고 할 때 여기 117.2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117.2까지는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78.6%까지 정확히 떨어졌다고 올라갔어요.
지금 요거를 비트코인이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간다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대로 가는 걸 제가 어쨌든 소개는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금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난리 난다 그랬죠? 다 털린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개같이 털립니다, 진짜. 네.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고점 뚫고 올라갔을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가고 나서 엄청나게 큰 하락. 네. 그 다음에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 있다고 했으니까, 요 관련된 영상 따로 있으니까 한번 챙겨 찾아보시고, 일단은 금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너무나 그대로 가고 있어서 소름 끼칠 정도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고, 일단 비트코인이, 이걸 맨 처음에 말했어야 했는데 순서상 이렇게 됐네. 아무튼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댓글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질 만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였던 거야. 그래서, 뭐, 비트코인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질 리가 없다. 네. 그래서 계속 영상마다 그렇게 다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지 내 말은. 그리고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뭐 여기 올랐을 때 거봐 퍼지형 막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 했는데 그 이유를 이란이 만들어주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라면 전쟁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전쟁이고 거기 여기서 더 심화될 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란이 어쨌든 공격을 하면서 뭐 유가가 계속 요동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누구는 위험 자산이라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인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달러로 모인다라고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달러로 모인다라기보다는 유가가 요동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줄 알았는데 9월에 하고, 뭐 올해 세 번은 할 줄 알았는데 2번 하고, 2번은 할 줄 알았는데 1번 하고,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너 보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인가? 네, 지금 저 달러 인덱스 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진 그 기간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금은 그 똑같이 올랐단 말이야? 달러 인덱스랑? 원래 금이랑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 지표로 비교해 보시면 편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이 거의 한 7-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를 수치로 따지면 7-80 정도? 100 중에 7-80은 반대로 간다. 방향이 반대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그 금이랑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슬슬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로나 때부터 달러랑 반대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의 역할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러가 올라가면서 요렇게 뭐 비트코인, 골드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하루고 그냥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원래 달러랑 금은 반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게 변동성이 적고 뭐 위험자산이 떨어져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은 뭘 갖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러인 건데, 만약에 미국도 위험하면 뭘 갖고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는 게 이제 금인 거죠. 그래서 달러랑 금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둘 다 안전자산인데 왜 달러는 오르고 금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반대로 가는 개념인 건데, 근데 지금 달러랑 금은 반대로 원래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안전자산의 요 지위를 좀 뺏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뭐 금이랑 달러로 치면 요 정도 기간은 기간도 아닙니다. 예, 얘네는 적어도 월봉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봤고,
뭐 이제라도 뭐 이렇게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거의 100이면 100 하시겠죠? 근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준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코인 시장에 뭐 100%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 시장에. 근데 그렇다고 준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준비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을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소용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마음의 안정은 다른 데에서 찾으시고 네. 저랑은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합시다. 아시겠죠? 더 덧붙일 얘기 있나? 아니요. 비트코인은 이 정도면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다들 멘탈 잘 챙기시고요. 네. 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뭐 떨어진다는 걸 알아도 어쨌든 낙폭이 커지면은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나이스. 살 기회를 주는구나. 드디어 사는구나. 이렇게.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반 모집 시기도 난 괜찮았다고 생각해. 네. 어쨌든 이걸 저랑 같이 겪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막 수익이 어쨌든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네. FTX 때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일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면 수익이 클 수가 없어요. 저 그냥 네. 딱 시장 수익률대로만 네. 따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정이 있고 있어야지만 요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고 나서 요 끝나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때 대처했던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요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대처를 하고 매수할 거 매수하고 이래야지만 요렇게 올라갔을 때 폭발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잘 됐다 차라리.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잘 좀 버티고 네. 해서 대처를 좀 잘하고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저도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가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이따가 올려드리거나 네. 아니면 내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